다음 주부터 의료진에게 받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직원 확진이 잇따르면서 장학사, 연구관까지 수업 현장에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충북이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에 1위로 선정됐습니다. 200여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스마트 응급의료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 스마트시티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최근 기온 상승 추세로 봄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화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도시교통망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청주도심 광역철도와 동시에 트램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천 명대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오늘도 오후 4시 기준 6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의료진에게 받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최종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당국은 장학사까지 학교 수업에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세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6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8천 명대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의료진에게 받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최종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청주의 신규 확진자 중 병의원의 PCR 검사에서 확진되는 비율은 40% 정도인데 일선 병의원에서 PCR 검사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서 더 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신속 검사만 하게 되면은 PCR 검사를 할 때보다는 워낙 검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선 학교들은 교직원 확진이 잇따르며 비상에 걸렸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 후 급식조리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해 사흘간 빵과 간편식으로 급식을 해결했습니다.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이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교원 대체 인력 수급이 당장 걱정입니다. 대체 인력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대체 인력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면 당장 내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장학사와 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까지 수업 현장에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미크론 전파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방역 시스템이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이 영화 속 미래도시 스마트시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200억 원이 지원되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에 충북이 1위로 선정된 건데 이윤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전자장비에 입력하자 소방서와 병원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최적의 병원이 선정되고 병원은 동시에 환자 맞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차가 배치돼 언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혁신도시, 충북대병원, CJB 등 도내 17개 단체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뭉친 지 1년. 먼저 의료 분야에서 응급 환자의 재이송 비율이 23배나 줄어들었고 이송 시간도 8분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활용이 1,000여 건에 880여 명의 고객 확보로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근거리 배달 플랫폼을 개발해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예비 사업에 뛰어든 4개의 지자체 가운데 충북이 1위로 선정돼 22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가 충북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35대로 늘어나고 오송, 청주공항, 충북혁신도시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됩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서비스도 청주 전역과 충북혁신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현실에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시티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전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청주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봄꽃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봄꽃이 빨리 핀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지역의 봄꽃 개화일은 5일에서 10일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 홍매화가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청주 지역의 평년 매화 개화일이 3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곳의 매화는 보름 이상 앞당겨 꽃을 피운 셈입니다. 매화를 비롯해 다른 봄꽃들도 과거에 비해 개화 시기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1980년대 4월 중순에서야 꽃을 피우던 청주 지역의 매화는 2010년대 들어 3월 25일에 꽃을 피웠고 개나리와 진달래, 벚나무 등도 5일 이상 빨리 개화했습니다. 특히 2월과 3월 유독 높은 기온을 보였던 지난해의 경우에는 매화와 진달래, 벚나무 모두 역대 가장 빨리 개화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봄꽃 개화 시기에 주로 영향을 주는 2월에서 3월 기온 상승 추세와 유사한 경향으로 개화일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청주의 2월 평균 기온이 0도로 지난해보다 3.6도 낮아지며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민간 기상업체는 청주의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 시기를 3월 19일, 벚꽃은 3월 27일로 내다봤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대 대선을 거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의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주시는 도시교통망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는데 눈에 띄는 건 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가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청주도심 통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똑같이 내건 충북 지역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대선을 치르면서 추진 전망이 더욱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와 청주시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트램은 상충되는 것일까? 한범석 시장은 역할 분담이 다르다며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철도는 장거리 교통수단, 트램은 청주도심의 중단기 이동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트램은 어찌됐든 철도면 철도, 버스면 버스와 상생할 수 있는 노선을 잡아서 이걸 운행한다면 상당히 보완 효과가 날 것을.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을 이유로 트램 가설에 대한 논의가 잠시 중단돼 있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청주 원도심에 구상 중인 공공교통 전용지구에 트램을 가설하는 방안인데 준공유제를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을 높여 자가용 등 개인교통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부산을 필두로 대전, 서울의 우일의 신도시 이런 곳에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아마 트렌드로 봐서 우리 청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과 퀵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해 청주 도심 간의 이동 시간을 25분으로 줄이는 스마트 교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세종 조치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동서 연결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동서로 나눠 놓은 조치원이 다시 연결되는 건데 주민 교통 편의는 물론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동서로 이동할 때마다 매번 1.5km를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90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이게 이제 수건 사업이었는데 동과 서가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도 아래를 지나는 동서 연결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길이 270m, 인도와 왕복 4차선 도로로 조치원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릅니다. 특히 이번에 개통한 동서 연결도로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인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부터 실시, 위치 선정과 설계까지 모두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전 시민들로부터의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바로 그 주민 참여라는 것이 이 동서 연결도로가 갖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쪽 지역 활성화와 새롭게 개발되는 서쪽 지역 간 교류는 물론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치원 주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를 했던 그런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가 점차 완성되어 갈 것이고 세종시는 신도시와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주변도로 개선을 통해 조치원을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최근 여러 영업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주방을 함께 나눠서 사용하는 공유 주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시설비 등 초기 창업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주문이 접수되고 업주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고기를 양념해 구워내고 바로 옆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빵에 소스를 바르고 야채를 올려 먹기 좋게 포장합니다. 주방마다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유주방, 제천 모아키친입니다. 조리시설과 도구 등을 지원하고 2년간 임대료를 면제해줘 종잣돈이 없는 신규 창업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료 지원도 해주세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고객 유치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현재 6개 업체가 입점해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에 계신 분이 직접 오셔서 육수 끓이는 법서부터 메뉴 구성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참 시원하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아키친은 가게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함께 쓰는 홀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타 지역 공유 주방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제천 특산 수제 맥주점도 입점해 배달뿐만 아니라 방문 손님도 끌어들이고 있고 지역 공공배달 앱인 배달모아와도 연계해 매출 상승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창업 의지나 열의는 있지만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아주 정상 궤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공유주방 사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충북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2,0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충북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29.61원으로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33.3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도 조만간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6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비행 중 발생한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에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특히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14명에 대해서는 15일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했습니다. 제천시와 단양군 보은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10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보은군 속리산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5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천 덕산면과 단양 단성면에서 각각 3마리와 2마리씩 추가되면서 충북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는 160건으로 늘었습니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여야의 자제령이 해제되면서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어제 국민의힘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이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고 제천시장 예비후보에 5명,
충주시장 예비후보로 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최진현 전 청주시 의원과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도 다음 주 국민의힘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환경연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11년이 지났지만 언제 수습될지 모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전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맞춰 윤 당선인도 탈핵 폐기 공약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5명을 선발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주시 방서동 대머리 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한 청주시는 총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확보,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